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8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불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고래들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갈색고래와 보라고래 모두 관망을 하고 있는데 1월 중순 이후에 트럼프 취임이 있고 뒤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단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98K 위로 올라왔을 때 10만 불에 있던 매도벽이 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불에 있던 매도벽은 실제로 팔기 위한 매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그런 매도벽이었다라는 게 이번 상승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 세력들 같은 경우도 내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했을 때 본인들의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걸 이 CVD 자료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청산매수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98K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숏 포지션이 99K 10만 불 사이에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뒤늦게 롱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97K에 레이트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레인지에는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찍을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조금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유출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순 유출량이 특히나 지난주에 블랙록의 IBTC에서 많은 유출량이 있었고, IBTC에서 유출이 있었다는 건 그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유입이 굉장히 많으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1월달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유출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음날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유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뿐만이 아니라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물량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뭔가 낌새 때문에 빼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 부분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고 있는 세력들도 존재한다.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순유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관망을 하면서 1월달 트럼프 취임식 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을 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복귀를 하고 돌아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특히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플레이어들, 기관들이 조금씩은 돌아오고 있고,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매수세가 조금씩은 붙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망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98K 라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98K 라인 이번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 라인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뚫고 가느냐 아니면 맞고 내려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중요한 자리임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도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지표입니다. 유동성이 영래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영래포가 다시 잠깐 찼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위기, 리스크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 뭔가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말라가고 있다, QT가 종료가 되고 QE가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단계다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 보게 됐을 때 이게 이어지는 거긴 한데, 매크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109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109에서
10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점, 아직은 매크로적인 환경이 당연히 이 부분이 내려갔을 때 더 크게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크로의 움직임이 조금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심스러움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코인 자체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가고 10만 불을 넘었을 때 이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이 확 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 이게 꺾였고, 제목에서 제가 10만 불로 다시 가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액티브 어드레스의 모멘텀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이게 에너지를 받고 비트코인 가격을 받쳐주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불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꺾인 점, 이런 것들, 그리고 매크로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숏뷰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조심할 건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주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더 뭘 그린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뒤에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공시를 올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좋지 못했던 공시가 나왔을 때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건 이미 다들 잘 아실 거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시가 됐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단기적인 걱정,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저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올타임 하이를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 말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비트코인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같고요. 또 비트코인의 실제로 축적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있는 어드레스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수요, 이 증가는 비트코인이 당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움직임이 꺾이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을 2025년도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알트코인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난 사이클에서도 지지난 사이클의 고점 근처에서 횡보를 꽤 오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이클도 지난 사이클의 고점에서,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면서 어딘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충분히 축적이 되고 또 누군가가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고 하면 뒤에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조금씩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도미넌스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한번 내려올 때 정말 무섭게 내려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단계, 2025년도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하고 뒤에 알트코인 시즌들이 오는데, 이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 1분기, 2분기는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정말 의미가 없을 만큼, 말을 할 의미가 없을 만큼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지코인이 조금 올랐는데 굉장히 축적의 기간을 갖고 있고 고래들이 많이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과 함께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알리는 트리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1만 개 가지는 게 목표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델, 약간은
비트코인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는 걸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걸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 레버리지 플라이휠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2025년도에 기업들에서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은 과거보다도 조금은 더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가야 되는 먹어야 되는 사이즈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 응집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